왕초보도 고수로 만들어주는 전유동 낚시 기초훈련. 지난 시간에는 조류가 없는 상태에서 수심 개선하는 법을 살펴봤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류가 흐르는 실전 현장에서 이제 이 수심 개선하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류, 즉 앞으로 들어오는 조류, 또 밖으로 나가는 조류, 그리고 이제 옆으로 흐르는 조류, 이 세 조류 중에서 오늘은 전유동 낚시를 하기에 가장 쉽고 또 감성돔 낚을 확률도 가장 높은 앞으로 들어오는 조류에서 전유동 수심 계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조류를 일명 맞조류라고 하죠. 사실 찌낚시에서 맞조류는 그렇게 선호하는 조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찌나채비가 앞으로 밀려와서 미끌림이 자주 발생하고 또 밑밥을 뿌려도 멀리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조류가 빠르게 들어오면은 이 채비가 깔아앉기도 전에 찌가 거의 발 앞에 벽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찌낚시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조류에서 찌낚시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유속이 완만해야 된다. 둘째, 발밑에 수심이 깊어야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가장 전유동 낚시가 잘 되는 게 느린 맞조류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낚시가 서툰 초보자라도 들어오는 조류에서는 최하 한 번은 미끼를 바닥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 계산도 엄청 쉽습니다. 오히려 그 멈춰 있는 조류보다 더 수심을 계산하기가 쉬운 조류가 느리게 들어오는 맞조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유동 낚시의 거의 90%를 들어오는 조류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조류나 또 옆으로 흐르는 조류에서는 전유동보다 반유동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들어오는 조류에서는 대부분 전유동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돔이나 뱅에돔보다 감성돔을 낚고 싶다면 오늘 강의를 잘 듣고 꼭 들어오는 조류에서 전유동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노리고자 하는 수심만큼 캐스팅하기. 들어오는 조류의 전유동 낚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캐스팅한 거리만큼 깔아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연습한 멈춘 조류의 전유동 낚시에서는 찌를 던진 뒤에 내가 깔아앉히고 싶은 만큼 원줄을 더 풀어줘야 했죠. 하지만은 이 들어오는 조류에서는 그 뒷줄을 더 풀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찌가 들어오는 조류를 타고 스스로 낚싯대 끝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줄을 가만히 잡고만 있어도 찌와 낚싯대 사이에 있던 그 원줄이 차례차례 물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 빠짐이 좋은 기울질을 사용하면은 캐스팅 후에는 마치 찌 없이 줄만 던진 것처럼 채비 전체가 자연스럽게 천천히 바닥까지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낚시인은 아무런 뒷줄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팽팽하게 줄을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뒷줄 조작이 서툰 초보자도 쉽게 전유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조류에서의 전유동 낚시입니다. 이때 공략 수심은 캐스팅 거리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가 깔아앉히고 싶은 수심만큼 캐스팅하는 겁니다. 10m 수심까지 미끼를 깔아앉히고 싶다 그러면 찌를 10m 캐스팅하면 되고, 15m 깔아앉히고 싶다 그러면은 찌를 15m 캐스팅한 뒤에 줄을 잡고 그 찌가 이 초리대 끝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20m 거리에 10m 수심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찌를 30m 던져서 뒷줄을 잡고 찌가 10m 거리를 끌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리에서 20m 거리에 그 10m 수심의 내 미끼가 이제 깔아앉게 되는 거죠. 투척 거리 마이너스 찌까지의 거리가 곧 공략 수심이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조류에서의 수심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캐스팅 후에 뒷줄을 잡아주는 견제 조작만으로 입질을 받아낸다고 해서 전유동 견제조법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바다 공략 감성돔 전용 전유동 낚시법이죠. 이 원줄의 사각과 목줄의 길이. 그런데 이쯤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m 원줄을 깔아앉히면은 10m 수심까지 내려간다고? 전유동 원줄은 비스듬히 이 사선으로 깔아앉으니까 10m를 깔아앉히려면은 원줄은 15m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전유동 낚시의 원줄은 수직이 아닌 이렇게 사각을 이루기 때문에
원줄이 45도 내외로 내려갈 경우에 노리고자 하는 수심의 1.5배 원줄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선 사각을 감안하지 않고 수심을 계산하는 이유는 목줄 길이 4m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으로 10m 깔아앉히려면 원줄은 한 13 내지 15m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목줄 4m가 있기 때문에 원줄은 한 1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하자면은 그 목줄 4m도 사선을 이루니까 그 목줄 길이의 실수심은 3m 안팎으로 봐야 되지만은 이런 그 줄의 각도는 뭐 조류의 세기나 봉돌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4m로 계산해도 뭐 큰 오차는 없습니다. 딱딱 정확한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만족하는 게 오늘날의 디지털 사고방식이지만 이 전유동 낚시는 대충 근사치를 맞춰 나가는 아날로그 낚시법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고 또 맞출 수도 없습니다. 3. 조류의 세기에 따른 좁쌀 봉돌 무게 조절. 흘러드는 조류에서 전유동을 할 때는 이 찌를 던진 거리만큼 이제 원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캐스팅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공략 수심보다 짧게 던지는 건 안 되지만 약간 길게 던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멀리 나갔다 싶으면 이제 리를 감아서 찌를 내가 원하는 공략 수심만큼의 거리에 당겨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약간 짧게 던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류가 빠르게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이 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은 이 뒷줄이 다 내려가기 전에 찌가 발 앞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찌를 약간 가까이 던진 다음에 줄을 풀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초기에는 깔아앉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느린 조류에서는 15m 캐스팅한 뒤에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주던 것을 빠른 조류에서는 10m만 캐스팅하고 5m는 빠르게 이제 풀어서 견제 없이 깔아앉혀 놓고 이제 그 줄이 다 들어간 뒤부터 이제 팽팽하게 잡아서 이제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조작을 해야 될 정도로 조류가 빠를 때는 전유동 낚시가 잘 안 되지만 바다의 조류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조류가 빨라질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원줄의 하강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가까이 던져서 그 원줄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 외에 또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목줄에 다는 그 봉돌의 무게를 늘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전유동 기본 채비에 물렸던 봉돌 무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멈춘 조류에서 8 내지 10m 수심까지 깔아앉히고자 할 때 물렸던 봉돌의 무게는 B였죠. 하지만 조류가 흐르면은 그 봉돌 무게는 B에서 2B로 늘어나야 됩니다. 조류가 빠를수록 그 봉돌은 더 무거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느린 맞조류에서 적합한 수심별 봉돌 무게는 이렇습니다. 자, 5 내지 6m 수심 B, 7 내지 8m 수심 2B, 9 내지 10m 수심 3B, 11 내지 12m 수심 4B. 이 무게는 20m 이내 근거리 공략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만약에 30m 이상 장타 낚시를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무거운 봉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때 봉돌의 무게를 설정하는 기준은 찌가 흘러드는 속도보다는 원줄이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야 하되 견제 상태에서 최대한 미끼가 수중에 오래 머물러주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3B 이상의 큰 봉돌이 필요할 때는 작은 봉돌 2개로 나누어서 물려주는 것이 좋은데 채비 하강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바늘 쪽에 더 무거운 봉돌을 물려주는 게 좋고 하강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을 때는 바늘 쪽에 더 가벼운 봉돌을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봉돌의 그 위치를 바늘 쪽으로 몰아주면은 하강 속도가 뭐 더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4. 들어오는 조류의 속공 낚시 전유동 견제조법. 저는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반유동과 전유동을 섞어서 합니다. 빠른 조류, 고활성 시기, 또 마리수 입질이 나올 때는 이제 반유동 낚시를 하고 느린 조류, 저활성 시기, 낱마리 이삭 줍기일 때는 전유동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유동 낚시를 할 때 선택하는 조류의 90%는 천천히 들어오는 맞조류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남보다 좀 더 빠르게 깔아앉혀서 잡아주는 낚시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이른바 전유동 견제조법입니다. 지난 추자도 나바론 현장 강의 영상에서 전유동 견제조법을 보여드린 적 있죠. 그때 10m 수심의 바닥을 노리면서 목줄에 상당히 무거운 3B 플러스 2B 봉돌을 물렸습니다. 그 정도 무게면은 견제 없이 그냥 깔아앉히면은 금세 미끌림이 생기죠. 하지만은
수심의 3분의 2인 약 7m 수심까지는 빠르게 내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강한 견제로 뒷줄을 팽팽하게 잡아서 미끼의 하강 속도를 떨어뜨려주면 입질 예상 수심까지 빨리 내려서 빠른 입질을 받아내는 속공 스타일의 전유동 낚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미끌림을 줄이려면 강한 견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견제하는 동안 릴을 조금씩 감아서 미끼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끼가 물속의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면서 바닥 걸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봉돌이 무거워서 장시간 서스펜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두세 번 원줄을 감아서 올린 뒤에는 회수해서 새로 던져야 미끌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유동 견제조법은 느린 지공 스타일의 전유동의 속도를 가미한 것이지만, 일반 전유동으로 한 번 던져서 흐릴 때 이 낚시는 두 번 던져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조금만 집중력을 잃어도 그 미끌림의 채비를 떼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깊고 가까이 올수록 점점 얕아지는 갯바위 지형에서 먼 거리의 바닥부터 천천히 미끼를 당겨 올리면서 10m, 9m, 8m 벽면을 훑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심밖에 노릴 수 없는 반유동 채비보다 훨씬 입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려운 조류를 상대하게 될 텐데요.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조류에서의 전유동 낚시 수심 계산법과 전유동 낚시에서 수중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